저는 참으로 미련할 만큼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 잡은 거대한 물류창고, 그곳이 제 청춘과 노년을 모두 바친 인생의 무대였습니다. 38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지루하다고 말하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제게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고 숭고한 의식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머리에 허연 서리가 내려앉는 겨울에도 제가 가장 먼저 창고의 거대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지게차가 내뿜는 매연과 매캐한 먼지 냄새가 제 옷깃에 문신처럼 박혀 있었지만 그 냄새야말로 제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밑바닥 짐꾼으로 시작해 수십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현장 소장이 되기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요령을 피우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직한 땀방울만이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이를 어엿한 대학생으로 키워냈고 남부럽지 않게 결혼까지 시켜서 제 품을 떠나보냈습니다. 퇴임하던 날 후배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전해준 금박 감사패를 가슴에 품고 창고를 나설 때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한 성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제 투박하고 갈라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요. 통장에는 평생의 노고가 응축된 퇴직금 4억 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서울 변두리에는 비록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며 그저 주어진 길을 소처럼 묵묵히 걸어온 제 삶의 부족함이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길에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은 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제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얌전히 잠들어 있는 4억 원이라는 돈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매일같이 가치가 깎여나가는 마른 장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 이자는 고작 1년에 2%도 되지 않았고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뒤, 20년 뒤 아내와 나의 노후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창고에서 제 밑에 있던 박 과장이 번듯한 외국산 세단을 끌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주는 확실한 사업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박 과장은 제게 서류 뭉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어로 가득한 계약서들과 복잡한 도표들이 그려진 자료였는데 그는 이것이 대기업과 맺은 비밀 계약서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평생 물류의 흐름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수요가 터지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박 과장이 보여준 수치와 전망은 제 논리로 보기에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딱 10%만 아니 5%만 수익이 나도 아내에게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남들처럼 일확천금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싶다는 지극히 타당한 판단이었습니다. 제 40년 현장 경험이 이 정도 기회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무디지 않다는 오만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저는 그렇게 평생 땀 흘려 모은 퇴직금의 절반인 2억 원을 그 이름도 생소한 주식 종목에 쏟아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괴물의 입속인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경이롭게 흘러갔습니다. 주식을 매수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 화면에는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장이 열릴 때마다 빨간 숫자가 선명하게 덧칠해졌고 제 자산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단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먼지 구덩이 현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간신히 손에 쥐던 큰돈이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 제 계좌에 쌓이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서운 착각에 빠졌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쉽고 빠른 길도 있는데 왜 나는 그토록 미련하게 몸을 써가며 평생을 바쳤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익금이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던 날 저는 박 과장을 불러 비싼 일식집에서 거하게 한턱을 냈습니다. 박 과장은 제게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곧 어마어마한 계약이 발표될 예정이니 지금이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첫 번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제가 투자한 회사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의혹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승승장구하던 주가가 하루아침에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박 과장은 전화를 걸어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큰돈을 굴리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이니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이 눌렸을 때 주식을 더 사야 나중에 수십 배의 이익을 본다는 그의 말은 당시 제게 구원과도 같은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으니 하늘이 제 노후를 위해 특별한 보상을 내려주시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겨두었던 나머지 퇴직금 2억 원마저 전부 그 종목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아 주식을 더 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왜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미 맛보았던 수익의 달콤함에 이성이 마비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작은 균열을 메우겠다고 더 큰 무리수를 두는 순간 제 인생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땐 그 작은 어긋남이 거대한 산사태의 전조인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화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온통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던 호재. 뉴스는커녕 제가 투자한 회사가 깡통이나 다름없다는 흉흉한 소문이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매일 아침 장이 열릴 때마다 주가는 미끄럼틀을 타듯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연속으로 하한가를 맞으며 4억 원이 2억 원이 되고 다시 1억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생사를 칼로 저미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떼면 제 4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아 남은 사채까지 끌어다 주식을 더 샀습니다.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는 것을 하며 제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꿈을 꾸며 식은 땀을 흘렸고 밥알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려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수시로 엇박자로 뛰며 가슴을 압박해 왔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청심환 하나로 버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평생 남편 하나 믿고 살아온 아내는 집으로 날아온 대출금 독촉장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이나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우리 이제 어디서 사느냐고 울부짖는 아내를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제 목소리는 비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박 과장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텅 빈 공간에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돈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니 인간관계도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빌린 몇 천만 원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루에도 수십 통씩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제 영혼은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성실의 상징이었던 제가 한순간에 사기꾼이자 무능한 가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며 저는 그렇게 가속도가 붙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하염없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모니터 속 제가 가진 주식 이름 옆에 거래 정지라는 네 글자가 빨간 딱지처럼 붙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과 연락이 닿지 않던 그 며칠 동안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그 회사는 상장 폐지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먼지를 마시고 무거운 짐을 옮기며 모은 퇴직금 4억 원과 우리 가족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후 억 원을 포함해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숫자들이 화면에서 지워지는 순간 제 인생도 함께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집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눈먼 욕심과 오판이 불러온 비극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짐 몇 가지만 챙긴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가 집안을 말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이제 제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명절마다 모여 시끌벅적하던 우리 집은 이제 차가운 정막과 빚,
톡촉 고지서만이 뒹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쌓아 올린 가정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몇 번이고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아파트에서 쫓겨나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현장을 지휘하며 소장님 소리를 듣던 제가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제발 낡은 사진첩 하나만이라도 챙기게 해달라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들은 나이 먹고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느냐며 저를 한심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제 자존심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보다 못하게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갈 곳도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2,000원짜리 편의점 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40년의 노동이 단 몇 달 만에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리고 저는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낡은 고시원 방 한 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던 소장에서 사회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주한 제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머무는 곳은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창문조차 없어 지금이 대낮인지 깊은 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습니다. 40년 가까이 거대한 물류 창고를 누비며 수십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제가 이제는 이 비좁은 침대에 몸을 구겨 넣고 낡은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1,500원짜리 컵라면 한 사발이 전부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넘길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속이 쓰리지만 이마저도 돈 1,000원이 아쉬워 감사하며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사무치게 서글퍼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가끔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를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로 숨어듭니다. 혹시라도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날까봐 제 초라한 몰락을 들킬까봐 심장이 오그라드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본 돈만이 진짜 제 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면 속에서 춤추던 빨간 숫자들은 저를 홀리는 환상이었고 남의 정보로 쉽게 노후를 보장받으려 했던 제 마음은 제 인생을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켰던 창고의 물건들은 정직한 질서에 따라 들어오고 나갔지만 제 눈먼 욕심은 앞뒤 가리지 않고 나갈 길만 찾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불태워버리고 나니 남은 것은 텅 빈 가슴과 갚을 길 없는 핏더미뿐입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할 자식 하나 없고 몸이 아프고 서러워도 하소연할 사람 하나 없는 이 지독한 고립이 제가 내린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이 가장 저를 괴롭힙니다. 저처럼 평생을 곱게 살아오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지식과 경험이 완벽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이익은 반드시 그보다 더 잔인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일찍 멈췄더라면, 조금만 더 현재에 만족하며 살았더라면, 지금 제 곁에는 아내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있었을까요? 부질없는 후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밤 그 행복했던 기억을 복귀하며 잠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산산조각 난 거울입니다. 저는 이제 이름조차 없는 노인으로 불리며 내일 새벽 인력 시장에 서늘한 찬바람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계절은 그 창고의 육중한 쇳소리와 함께 영영 닫혀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저는 죽는 순간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